선생님들이 질문한 거지 노후제도에 대해서. 예. 여기 그것까지 같이 문제. 누가 요 한꺼번에 다 해버릴게요. 그냥 북한의 노후제도가 궁금하고 장애인, 장례 문화 뭐 이런 것들, 결혼 이런 우리가 흔히 생활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이죠. 예. 결혼, 장례, 예. 그거하고 노인 문화 이렇게 한번 간단히. 네. 사이좋게 운운해서 합시다. 이거는 우리가 괜찮겠어요? 네. 우선 노후 대책, 어르신들 이렇게 노후 대책 제일 필요한 게 연금은 어떠냐 뭐 이런 것들. 네, 노후 대책이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어르신들이 왜 돈이 필요한지 우리는 잘 몰라요. 어른들이 왜 돈이 필요한지. 우선 북에는 뭐 연금 자기가 우리가 흔히 뭐가 있냐면 600에 60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뭔 말하냐면 직장 다니는 사람이 하루에 식량이 700g 공급을 받아요. 700g 공급받고 그다음에 월급 생활비를 타게 되고, 근데 사무원은 사무실에서 펜대 널림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식량 600g을 받게 됩니다. 현장에서 사는 이게 노동자들은 700g 받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600에 60은 뭐가 있냐면 너 퇴직하기 전에 내가 일하는 가정에 뭐 공로를 세워서 훈장을 받잖아요. 공로 훈장이라든가 무슨 훈장이나 이런 메달이나 이런 거 몇 개 받았냐에 따라서 그 퇴직하게 되면 600에 60 직장 다닐 때와 똑같은 식량과 똑같은 월급을 100% 다 준다는 설이에요. 그래서 일하는 동안에 사회와 집단을 위해서 적을 위해서 헌신해서 공로를 세우면 직장 다닐 때와 똑같이 널고 먹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집에서 휴식하면서도 계속 100% 타서 드실 수 있는 거죠. 이게 있고, 어르신들 문제가 제가 북에 있을 때와 남쪽에 있을 때 조금 다른 점이 뭐냐면 문화가 좀 다르더라고요. 남쪽에 와서 거덕사, 어르신들 거덕사 하시죠. 거덕사라는 말을 듣고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이 어르신은 왜 거덕사 했지? 자식들은 없나? 옆집에 사람들은 뭐 했지? 이런 게 이해가 안 됐는데, 북에는 아파트 단지가 뭐 20층짜리다 하게 되면 북에는 직장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직장 안 나가는 집에서 노는 아줌마들도 있잖아요. 가정주부라고 하죠. 가정주부라고 해서 집에서 그냥 놀지 않습니다. 북은 여성동맹이라고 해서 여명이 따로 꾸려져요. 집단 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집에서 노는 아줌마들끼리는 모여서 뭘 하냐면, 아무리 집에서 놀아도 직장 안 나가도 아침 8시 반 9시면 그 아파트 단지에 있는 타가서 유치원에다가 내 아이를 다 갖다 맡깁니다. 지금 국가가 아무리 직장 안 나가도 국가가 애를 키워줘요, 무료로. 그러면 애까지 다 맡기면 뭐 하겠어요? 그때 여명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 아파트 내에 있는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게 바로 여명에서 하는 일입니다. 모여서 뒷담화 까죠. 네? 남편 뒷담화도 까고 당연히. 그래서 다 출근하면 자식들이 다 출근하면 어르신들만 남죠, 집에. 그러면 자, 어르신들 오늘 몇 층 몇 호에 모이세요 하게 되면 모여서 집에서 노는 가정 여명원들이랑 같이 뭐 음식해서 어디 지원 간다거나 오늘 옥류관에 간다거나 영화 보러 간다거나 하루 종일 케어라고 같이 지내는 겁니다. 자식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래서 노인들이 집에서 혼자 있다, 거덕사한다, 북쪽 사람들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노인들이 뭐가 돈이 더 필요해요? 뭐 집은 내 집이 국가가 준 집이 있는 거고 사고 팔 필요도 없고. 그거 북쪽 사람들 아마 저도 제일 이해 못했던 게 그거였어요. 노후 대책. 이 노후 대책 왜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이런 거. 노후 대책 같은 경우 훈장만이 다 해줘. 북에서는 그래야 됩니다. 훈장, 그러니까 일만이 한 것만큼 훈장 주거든요. 그러면 뭐 국기훈장 2급 정도 2급 한 개만 타도 이제 말하는 600에 60원 벌이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660원이라는 게 이게 예전에 경제관리체계 바뀌기 전에 2002년도 이전의 가격이고 지금은 달라졌죠. 달라졌는데 저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관심이 없었으니까. 전 660원 벌이 다 했거든요. 북에서. 이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북에도 장애인 이런 그 보호법 같은 게 다 있거든요. 그리고 장애인들 사회적으로 우대해주고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특히 영예군인들, 여기서는 상위군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군사복무 기간에 부상당해서 돌아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많이 내세준다.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영예군인 경우에도 급수가 있거든요. 통류, 1류, 2류, 3류 이렇게 있는데, 통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반신 마비, 그다음 시력이 못 보게 됐다든가, 이렇게 그런 분들이죠.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이렇게 많이 내세워주고 또 그런 분들한테 그 시집가는 결혼하는 그런 분들과 그런 여성들은 또 TV에도 내보내주고 집도 제일 좋은 집으로 주고 다 그런다. 그렇게 하고 담당 주치의를 붙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지 않은 그러니까 선천성 장애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애들은 또 부모들이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부모들이 동의가 있어야 장애인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거죠. 농아학교, 맹아학교. 부모들이 동의 안 하면 안 보냅니다. 거기로. 못 보내죠. 그런 데로 보내고 그다음에 이렇게 좀 우리 옆에 학급에도 있었는데 저 학교 다닐 때 그 여자친구인데 이렇게 다리 이렇게 세게 절었습니다. 소아마비 와서 막 이름이 있었는 친구였는데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한 학급 다니는 친구들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친구들이 이렇게 책가방이라 다 들어주고 늘 같이 이렇게 학교를 출퇴근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등하교를 같이 하고 그런 친구들이 사회에 나오게 되면 어쨌든 노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집에 있게 되면 사람이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병들죠. 그래서 그런 장애인들만 일하는 공장이 있거든요. 영예군인 공장. 그리고 또 장애인들, 그러니까 주로 장애인들입니다. 거기는 편의관리소. 그러니까 편의관리소라는 건 뭐 하는 데냐면 시계 수리, 구두 수리, 신발 수리죠. 시계 수리, 신발 수리, 이발, 미용 이런데 그다음 도장 깎는 거, 자전거 수리 이런 거는 장애인들이 거의 다 합니다. 대신 경로동 직장, 그다음에 영예군인 공장, 이제 편의관리소 이런 데는 노동 시간이 적습니다. 노동 시간이. 그러니까 그것도 장애 급수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그 장애가 좀 심하다고 하는 분들은 4시간 하루에 4시간. 4시간 일하게 되면 일반 노동자가 8시간 일한 거하고 똑같이 생활비를 주는 거죠. 그리고 장애가 좀 경하다고 하는 분들은 6시간 이렇게 노동을 하게 됩니다. 또 그 노동도 의무가 아니거든요. 장애인들이 노동은. 의무가 아닙니다. 내가 하기 싫다면 안 하면 되죠. 안 하면 사회보장 수속을 합니다. 사회보장 수속. 이제 누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자 60, 그 다음에 여성은 55살이 되게 되면 연료보장 신청을 하거든요. 내가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국가가 정한 게 그렇게 정했습니다. 55살이 됐으니까 난 이제 일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날 연료보장비를 주십시오. 이렇게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퇴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장사해도 뭐 마음대로 아무거나 다 했대요. 놀아도 되고 누구 말 안 합니다. 근데 장애인들은 학교 졸업하게 되면 그러니까 일할 능력이 있다거나 일할 생각이 있는 사람은 일하는 거죠. 기술을 배워가지고 경로동을 하는 겁니다. 대신 안 하겠으면 사회보장 수속을 합니다. 사회보장. 그러니까 사회가 장애하니까 사회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 장애아에 대한. 그래서 사회보장비를 탄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사회보장비라는 게 또 나옵니다. 이게 뭐 예전에는 그것도 한 60원 정도 됐거든요. 일반 노동자 생활비가 70원, 80원 이렇게 됩니다. 그게. 2002년 이전에는. 지금은 경제관리 체계가 바뀌어서 아마 액수도 다 올라갔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죠. 물론 북이 이렇게 물자들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경제 제재로 인해서. 그리고 이렇게 경제 제재로 인해서 모든 물자들이 모자라죠. 그러니까 물자들이 충분히 공급이 못 되죠. 예? 그러니까 국가가 정한 가격으로 내가 살 수 있는 상품은 제한돼 있단 말이에요. 국가가 정한 걸 들어오지 못하는데 국내에서 생산한 것만 가지고 하자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돈이 필요되는 거지. 더 필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나가서 장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되는 거지. 그리엔 필요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제가 말하는 건 국가가 정한 가격을 놓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수화가 뭔지 아시죠? 말 못하는 그게 수화라는 게 있는데 그 수화하는 사람들이 장애인들이 일반 정상적인 사람들하고는 소통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수화할 줄 모르죠? 그래서 북에서는 그 수화를 통역을 해야 되는 장애인들이 일반 사람들하고는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일부러 그 사람들과 정상적인 사람들과 정상적인 소통을 하기 위해서 뭐가 있냐면 우리는 수화라고 하지 않고 선말이라고 해요. 선으로 하는 말이다. 선말. 그래서 선말 배우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일부러 구책으로 책을 배우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배워서 내가 수화가 필요 없지만 수화 장애를 가진 사람들하고 정상적으로 거리감 두지 않게 정상적으로 생활하려고 일부러 선말을 배우는 거예요. 배워서 그 사람들과 이렇게 친숙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끔. 이것도 하나의 사회적 분위기. 이것만 봐도 장애인들을 얼마나 이렇게 좀 진심으로 생각하고 일반 사람들과 어떻게 결국 이렇게 함께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즉 장애인 부분은 아까 거기서는 이제 특히 군대에서 부상당하고 그런 사람은 이제 영예 군인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여기서 상위 군인 그러죠. 근데 그거를 보면 될 거예요. 기차나 그 옥류관 식당 같은데 거기 한참 일반 인민들은 줄 서서 먹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 사회에서 그 대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어느 사회나 그렇듯이 그 선생님들은 줄 안 서고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을 우대하는 문화가 있는 거지. 그리고 영예 군인들도 줄 안 서고 들어가. 영예 군인석이 따로 있어요. 예. 그런 거며 기차에서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죠. 뭐. 그런 그 사회적인 문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느끼는 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가와 집단을 위해서 열심히 산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인정을 해주려고 하는 문화예요. 국가와 그러니까 집단을 위해서 전체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가 그러한 전체를 위해서 희생당했다라면 그 죽었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죽으면은 그 후대들 자손들을 케어하는 문제며 아까 그 만경대혁명으로 최고 학교라니 거기 근데 그다 고아원 학교라니까 고아원 학교가 최고 학교인 이상한 나라가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당신이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인민 전체를 위해서 열심히 살면은 그걸로 인한 희생이 있더라도 가족들 걱정하지 마라 이런 믿음을 주는 거죠. 어쨌든 그런 우리 거고요. 사회에 보면 이렇게 동반 자살이 많죠. 저 여기 와서 그거 보고 왜 같이 죽을까? 그 죽겠으면 본인만 죽지. 애들은 정말 억울하잖아요. 이런 거 안타까웠어요.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왜 같이 죽는지 하는 거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회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죽으면 우리 애들은 누가 책임져 주지? 그러니까 그 애들이 비참하게 살 걸 생각하니까 남겨두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북에서는 안 그래요. 북에는 동반 자살이라는 게 없거든요. 그리고 자살하는 사람도 정말 가물이 콩나듯이 나요. 그러니까 뭐 진짜 고양이 뿔 같은 사건이거든요. 1년에 한둘이 있을까 말까? 그 정도예요. 근데 여기 오니까 여기는 자살은 너무 일상화되어 있고 그다음 가족 동반 자살하는 건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욕을 하긴 하잖아요. 사람들이. 죽겠으면 혼자 죽을 거지. 이러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사회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교회에 가도 그러고 성당에 가도 그러고 그다음에 절에 가도 늘 사랑에 대해서 말하죠. 사랑에 대해서. 아마 예수님 그다음 뭐 하나님 뭐 불교 뭐 석가모니죠. 예? 태어나서부터 계속 이 말을 했을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근데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사이가. 믿음이 있는 사이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랑과 믿음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겠는지 이거는 글쎄 물론 각자의 몫이긴 하지만 우리 사회의 몫이기도 하죠. 전 사회적인 분위기가 아까 통일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라고 물으신 분도 계시죠. 통일도 같은 거예요. 왜 통일을 해야 하는지 왜 우리가 북을 알아야 하는지 북을 알지 못하면 통일을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전 사회적인 분위기가 통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북은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면 통일은 가는 거예요. 그게. 그 길이 통일로 가는 길이죠. 또 말이 많아졌나요? 예.